안녕하십니까. 의학박사 가정학과 전문의 명순권입니다. 자, 오늘은 강아지 구충제 펜벤다졸에 대한 영상 제가 어제 올렸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댓글들도 올라왔고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몇 개 좀 부족한 내용이 있어서 추가를 좀 하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일단 내용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댓글을 한번 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강아지 구충제 펜벤다졸 말기암 치료에 효과 있나? 라는 영상을 어제 처음 올렸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댓글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기 댓글 순인데요. 시한부로 하면 따질 거 없다. 어차피 본전인데 먹고 보는 거다. 빨리 증명되길 희망하면 혹시 모르니 미리 확보해야 할까? 네, 그런 생각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라면 솔직해야 한다. 암 치료제의 개발을 일부러 안 한 측면도 있는 겁니다. 모든 의학 산업이 무너지는 게 이유잖아요.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은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합니다. 왜 암치료 개발을 일부러 안 하겠습니까?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 제발 하지 마세요. 3개월 진단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죽을 사람 없을 듯 합니다. 맞습니다. 말기 암 환자분들은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치료라면 당연히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말기암 환자라면 권하지 않는다는 선생님 말을 들을까요? 먹고 죽더라도 복용해보라는 조의 말을 들을까요? 네, 이런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펜벤다를 먹은 사람들이 효과를 보았는데 문제는 암 환자들 상대로 돈을 버는 제약의사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라는 사실. 이런 건 정말 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날짜 순에 보니까 여기 댓글들이 사실 한 몇백 개 달려 있는데요. 이걸 좀 정리를 좀 잘 해주신 분이 있어요. 그거 전에 병원 약팔이 의사 명승건 수고한다. 저는요, 약을 일반적으로 다른 의사들에 비해서 덜 씁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 와도요, 일단은 먼저 생활습관 개선을 얘기합니다. 최소한 3 내지 6개월 생활습관 개선하고요.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만 저는 약을 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 댓글 요약. 펜벤다졸은 성분명이고 파나코는 성분명에서 이게 상품명이죠. 정제된 것을 구입하고 먹기에 계량이 용이합니다. 파나코 한국 판매는 오스트리아산으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고, 제가 앞선 영상에서 용량이 작은 것만 일부 있다고 그랬는데, 실제 수입해서, 이 250mg짜리 이런 것들도 수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 약국 취급하는 데서 판매를 하고요. 요거는 일반적으로 개와 고양이들에게 구충제로 사용할 때는 처방을 아마 받아야 될 겁니다. 동물병원에서. 그래갖고 구입할 수 있는 것이고요. 구하기 어렵다고 구라친다. 이거 구라친 건 아니고요.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요거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밥줄 끊는 제약회사나 의료계에서는 당연히 개거품을 반대하죠.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개거품에 여기 이 개거품은 개가 아니고 어이 아닙니까? 옆으로 기는 게 개거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거 다 제가 지금 확인할 수는 없고요. 이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제대로 정당한 비판들 다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 쓰실 때 너무 반말조로 얘기한다거나 혹은 비난하는 식으로 얘기하거나 허위 과장된 얘기 그런 거 제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추가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강아지 구충제 펜벤다졸 말기암 치료 효과 관련 추가. 첫 번째 이제 이전 동영상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개의 구충제로 사용되는 펜벤다졸은 마이크로튜블, 이게 미세 소관이라고 하죠. 요거를 이제 세포 내에 있는 마이크로튜브의 기능을 억제해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는 가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펜벤다졸의 항암 효과는 약 10년 전부터 실험실 연구 및 동물 연구가 최소한 20여 편 이상 30편까지 발표됐고요. 그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환자,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은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조 등의 일부 환자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고 있지만 학술제는 아직까지 정식으로 증례보고, 케이스 리포트조차 보고된 바는 없는데요. 아마 곧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추정하는 거는 이 조의 경우에는 펜벤다졸을 복용할 당시에 임상시험을 시행을 하고 있던 도중이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치료를 받았죠. 물론 보고에 따르면 같은 치료를 받은 다른 환자들은 효과가 없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 독특하게 좀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과연 펜벤다졸 때문인가 아니면 임상시험 시행하면서 처방받은 또 다른 약 때문인가 이 부분의 인과관계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40여 차례, 아니 40여 명의 사례들을 조가 이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받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사례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펜벤다졸 이외에도 다른 치료를 동시에 받았는지에 대한 확인이 정확하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타항암제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부작용은 적은 장점이 있어 향후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시행될 가능성 있어 보이고요. 어디에서는 아마 실행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뭐 제약회사에서 이렇게 돈도 안 되는 것 같고 하겠냐 그러는데, 임상시험이란 건요 꼭 제약회사가 주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하는 게 따로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연구비를 제약회사랑 상관없이 정부로부터 받거나 이래서 임상시험을 시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은 크게 두 가지죠. 보통 이제 IIT라고 그래서 Investigator Initiated Trial이라고 그래서 연구자가 연구비를 모아서 하는 그런 연구가 임상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SIT란 건 Sponsor Initiated Trial이라고 했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제약회사에서 연구비를 대갖고 하는 실험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 이 펜벤다졸 같은 경우는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이 충분히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언급 안 한 것 중에 댓글에 부작용 좀 알려달라고 그랬는데요. 부작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FDA에서 주로는 이제 개와 그 다음에 염소에서만 승인된 상태인데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은 보고된 바가 없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해서 정식으로 그 리포트가 되지는 않습니다. 펜벤다졸의 상품명이 파나커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파나쿠어로 되어 있고, 이 설명서에 보면 퓨마나 흑곰 등에 있어서는 변이 무른 그런 부작용이 있었고, 개에게는 구토 증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펜벤다졸과 같은 계열이 이제 알벤다졸, 메벤다졸 이런 게 우리 인간에게 쓰는 구충제가 있거든요. 이런 계통은 간독성이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펫엠드라고 해서 수의사 그 사이트죠. 여기에서 보면 FDA에서는 개에서 사용 승인이 되어 있는데, 주요 부작용 중으로 설사, 식욕감퇴, 무기력이 보고가 되고 있다. 그리고 프라지퀀텔이나 덱사메타존과 같은 다른 약물과 약물 상호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약물의 농도를 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파라스티피디아닷넷이라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반적으로 펜벤다졸은 독성이 낮다. 그리고 높은 안전력, 세이프티 마진이 높다. 여기는 이제 용량을 좀 많이 써도 부작용이 덜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토나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해독제는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 펜벤다졸은 뭐 사실 비슷한 계열의 알벤다졸 구충제가 일반 의약품으로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처럼 부작용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검색하다 보니까 미국 의학독성학회 2017년도에 이 펜벤다졸 사용으로 인한 급성 간염 사례 보고가 하나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정식 그 논문으로 발표된 것 같지는 않고요. 사례 보고로 그 학술대회 때 발표된 것 같습니다. 46세 여성 환자인데요. 만성 라임병이라는 질병을 갖고 있는 분이었는데, 이 병은 이제 피로와 근육통이 오래 지속되는 병 중에 하나거든요. 이분이 이제 인터넷에서 그 염소구충제 펜벤다졸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의 용량보다 10배 용량으로 복용을 했었는데요. 2주 지나서 황달과 피부가 벗겨지는 증상으로 응급실을 내원을 했습니다. 검사 결과 혈액검사에서 빌리루빈 수치가 뭐 한 4-5배 상승했고요. 대표적인 간 효소 수치인 AST, ALT, 옛날에 이제 GOT, GPT라고 했던 것이죠. 이 수치가 40 미만이 보통 정상인데 529와 470, 그러니까 기준치보다 10배 이상 높아서 간 독성이 보고됐다는 거죠. 다행히 이틀 정도 치료를 한 후 퇴원했다는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오프 레이블 처방, 오프 라벨 처방이라고도 하는데요. FDA나 식약처에서 정식으로 임상시험을 통해서 입증된, 그래서 특정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정식으로 승인된 용도로 말고 승인되지 않은 질병에 대해서 처방을 의사들이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미트립틸린이라는 사망계 항우울제, 우울증 치료제로 정식 승인난 약인데 만성 통증에도 종종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임상 경험을 통해서 의뢰해서 효과를 일부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오픈 레이블 처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효과가 나타나서 다른 질병의 치료에 쓰이게 된 약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아그라와 미녹시딜이 있는데요. 비아그라는 발기부전 치료제죠. 성분명이 실데나필입니다.
1989년도에 화이자에서 고혈압 및 협심증 치료 목적으로 임상시험을 시행했는데요. 그 효과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발기부전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져서 이후에 발기부전 치료제로 승인이 되었죠. 혈관 확장 효과 때문에. 그 다음에 미녹시딜도 마찬가지입니다. 1950년도 업존이라는 회사에서 후에 화이자의 일부 통합이 된 것 같은데요. 궤양을 치료할 목적으로 이 약을 개발했는데 궤양에는 별 효과는 없고 그 궤에서 강력한 혈관 확장 효과가 관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1979년에 고혈압 치료제로 미국 FDA 승인 받았는데 그 전에 1972년도에 발표된 임상시험 몇 편에서 발모 효과가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정식 임상시험을 통해서 1988년도에 탈모 치료제로 FDA 승인이 돼서 지금도 이 미녹시딜은 바르는 약으로 탈모 치료제로 쓰고 있습니다. 여성의 탈모 치료에도 쓰고 있죠. 이 오플레이블과 그 다음에 기대하지 않았던 효과가 나타나서 다른 질병의 치료에 쓰이게 된 약들의 예를 드는 이유는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펜벤다졸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제 구충제, 기생충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됐지만 이렇게 실험 연구나 동물 실험 그리고 일부 환자의 사례에서 만약에 암의 치료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면 충분히 임상시험을 통해서 정확히 그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한 후에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말기암 환자인데 그러면 이 약을 쓰는 게 좋으냐 안 쓰는 게 좋으냐? 사실 이 부분은 쓰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이 약은 다른 약과 다르게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는 아직까지 승인된 바가 없거든요. 구충제로서도 임상시험도 없기 때문에 일단 제 생각에는 그 암 환자분들 같은 거 이 부분에서 관심이 당연히 있으시다면 주치의와 상담을 통해서 아마 관찰을 하면서 사용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전적으로 담당 주치의와 꼭 상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명승모TV 펜벤다졸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너무 악플 달지 마세요. 감사합니다.